네, 새해를 맞아 저희 여수 MBC가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여수 MBC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오늘은 고흥군의 한 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를 만들어가는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의 수장이죠. 박병종 군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수 MBC 김종수 기자도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1월 1일 이 새해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예, 고흥은 반도기 때문에 어디 곳이든지 일출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AI 때문에 사실 일출을 보지 못하고 활령산 휴양림에서 네. 가족과 직원 몇이하고 산에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랄까요, 더 와 닿는 건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여유를 가지고 간절하게 우리 금년에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특별한 소원 같은 것도 좀 비셨습니까? 예, 소원이 다른 거 없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금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또 이 모든 가정의 국민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염원했습니다. 네, 자 여수 MBC 신년 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저희가 먼저 고흥 군민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죠? 네, 맞습니다. 2017 고흥 국민의 바람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국적으로 그 농촌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고흥 군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 농업 특히 쌀 농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내년에도 정말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중에서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요즘 돌아오는 농촌을 얘기하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가지 않는 농촌의 정책들을 좀 펴줬으면 그런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상당히 또 많이 받고는 계세요. 근데 내년 한 해에도 더 많은 복지 서비스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고흥의 현실에서 보다 좀 폭넓은 마음을 갖고 많은 국민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군수님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 승강장을 만들었으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닐 텐데 계단을 올라다니기가 불편해서 다니다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승강장을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차량이 말입니다. 너무 적고 후져가지고 우리들이 경영대회나 노래자랑이나 이런 데 다닐 때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더 넓혀가지고 많은 관광지나 여러 직원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여 주시고 터미널 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공군에. 그것을 이전시켜가지고 좀 교통이 편리하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널이 좋을 뿐 아니라 그 광장도 좁아가지고 울퉁불퉁한 행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 대기도 힘들고 또 거기가 터미널이 좁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차를 타고 차 대놓을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흥 군민들의 여러 가지 소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군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저희가 농업이 우리 고흥의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업보다 앞서서 5천 프로젝트라든가 농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틈새 작목 개발이라든가 아열대에 대입해서 아열대 과수 재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촘촘한 복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종류가 250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맞춤형을 해서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하겠고 특히 이제 우리 버스 같은 것도 작년에 수요 응답형 버스를 그러니까 A라는 구간에서 B 구간을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직접 돌아가서 직접 직거리로 가면 10분이면 걸린다든가 또 면 단위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전체가 한 번에 면으로 와서 목욕하기 힘듭니다. 차량도 없고 노인들은. 그래서 그런데 그 수요 응답을 해서 목욕하고 또 실어다 주고 이런 것하고 100원 택시도 하고 있고 또 이번 금년 1월부터는 1,000원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복 8,000원 거리를 1,000원만 주면은 왕복 2,000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가지고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7,600원을 왕복하는 아주머니가 고흥 나와가지고 일 보고 요금 차액 가지고 목욕을 하고 간다. 기분 좋다. 이런 말씀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그 경제가 예를 들어서 1,000원 버스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읍내를 왕복했을 때 장기를 요양하는 그런 환자들 자주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촘촘히 해 나가겠고 특히 승강장 뭐 이야기 나왔는데 터미널 문제. 터미널도 사실상 이게 저도 엄청 골칫거리고 힘듭니다. 이거냐면 터미널이 우리 국내에서 관리한 것이 개인사의 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인구가 20만, 24만이가 살 때는 이 수수료가 많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갔는데 지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수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철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도 터미널이 고흥의 얼굴인데 너무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생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뭐 지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이런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지난해 좀 굵직했던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 고흥의 3대 뉴스입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파령대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7일 드디어 파령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사실 파령대교라는 이름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수시와의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령대교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여수시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1개 다리, 명칭 중에서 9개 다리 11개 명칭 중에서 1개 정도는 고흥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또 좋지 않을 것인가 해서 사실상 2004년부터 팔령대교로 불려왔습니다. 불려왔고 이번에 그 명칭을 결정할 때도 팔령대교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국가 지명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반려가 돼가지고 이게 정치권이 좀 이렇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좀 우리 고흥서도 국민들의 향후들이 좀 나름대로 섭섭한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여수하고 고흥은 거의 한 시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고흥 분들이 여수에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10만이 넘은 고흥 주민 향후들은 10만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나 고흥이나 뭐 한 식구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이한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여수와 고흥이 서로 협력해서 상생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더 생각하면 좋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파령대교가 좀 두 지역에 좀 좋은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2016년 고흥의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해 고흥군에서는 지역 전략산업이죠. 이 드론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앞으로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 2030년은 직업 인류 주ገብ이 80%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또 그 기대 효과가 몇 조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봐서는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다 초점을 맞 앞으로 농업이 최고의 산업을 뜰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드론 산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드론 산업을 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먹거리 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에다 바로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은 11km의 반경 이런 그 넓은 고흥만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로는 또 우리 고흥만은 되고 있습니다. 상공도 하늘도 전부 다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허가를 전부 다 얻고 이렇게 운영하려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하늘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이 드론 규제 프리존으로 이렇게 선포가 돼가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드론 기를 담당을 설치를 하고 또 드론을 우리가 직접 교육,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 교육도 시키고 또 드론을 농가들이 농약용으로 농사용으로 해 농약 살포기로 이렇게 한다면 지원도 해가지고 5대1, 5로 해서 공급도 해주고 그리고 발빠르게 하면서 규제 프리존로 저희들이 몇 개를 그 정부에 또 건의를 해놓고 또 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2,350억 정도 정부의 자금을 신청을 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57억인가 자금이 또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드론이 지금 규제 프리존이 국회에 지금 사실 아직 통과가 안 되고 뭉개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치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이것만 통과된다면 고흥 드론 산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양성과 또 이 여러 가지 면에 고흥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또 고흥 산업고가 계속 그 농업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드론 학과를 2개과를 선출했는데 50명을 바로 그냥 전부 다 50명 바로 이렇게 입학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도 얻었고요. 드론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관심 있는 산업으로 이렇게 있어서 우리 군은 올해 정부에 반영된 이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또 드론 레이싱 대회라든가 또 드론 체험장이라든가 이래서 적극적으로 또 기업들을 투자 유치에 나서 가지고 기반 조성을 굳건히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사실 드론 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은데요. 앞으로 올 한 해 고흥군의 드론 산업 계획들이 좀 차질 없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16 고흥의 세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네, 작년 한 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총 58건이 선정됐습니다. 역대 최다인데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국도비 합해서 483억, 총 공모사업이 78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첫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앙 각 부처별로 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려면 일이 손에 빻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담당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전담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에 공모사업 있으면 전부 다 홈페이지에서 발굴해가지고 이것을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화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해놓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이렇게 있고 또 직원들이 그만큼 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최다 783억 원의 그 공모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협조도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 이렇게 역할이 컸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노후관 상수도 노후관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네. 도저히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이게 또 360억 정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확정이 돼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앞으로 유수율 제고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획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스마트 팜 원실이랄지 또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 시설 여기에 많이 좀 지원이 됐고 또 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 중심 그 활성화의 산업 거기서 한 58억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 들의 그 도전 정신, 열정 이게 융합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올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를 부탁드렸는데요. 어떤 걸로 정하셨습니까? 올해 저는 신년 화두를 임사이구로 정했습니다. 예. 국가 정치도 안정을 되지 않고 우리도 이 사업을 금년에 지금까지 추진 모든 걸 마무리한다는 마무리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되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 속도만 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그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하면 속도 내봤자 더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신중히 또 그리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 일을 성사시키는 뜻으로 임사이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해 그야말로 DNA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올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여튼 교육까지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은 한치 혼란이나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한 추진 중인 지금까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매진해 간다는데 그 의미가 있고요.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과 또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할 때 우리가 바라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금년은 가시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행복하는 행복 원년으로 이렇게 삼고자 그런 임사이구를 정했습니다. 네. 이 임사이구의 정신이 통하는 한 해가 되려면요. 좋은 계획들과 또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야겠죠. 그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고흥군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017 고흥의 4대 키워드입니다. 2017 고흥의 4대 키워드, 첫 키워드는요.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네, 군수님 올해 신년사에서 고흥 관광객 2천만 시대의 토대를 다지겠다. 그야말로 야심찬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특별한 전략 갖고 계십니까? 예, 물론 전략은 있습니다. 제가 민선 4기 취임해서부터 관광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 관광을 해야만 살 수가 있다. 특히 우리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에 불리지만 삼면이 바다고 또 이 745km가 바다입니다. 섬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가 전부 다 리아시스 기안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광에다 맞추면은 충분히 어느 곳보다도 더 우울한 그 위치에 점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집중적으로 무엇이든 사업인데 직접화시킨 게 좋게 돼가지고 우주항공 관련 시설을 지금까지 직접화시켰습니다. 예. 이제 이것까지 해놨는데 고흥은 공교롭게도 귀 빠진 곳이더랄까요? 좀 소외된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도로망도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목포에서 여수, 순천 오면은 바로 가지 고성을 거쳐가지고 고흥을 목적 없이는 그냥 스치지 들어오기를 않는 곳이 고흥의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로 관계를 77호선을 보성서, 조성에서 고흥, 대전으로 해서 녹동을 하는 이 77호선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제일 그것보다 문제가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모텔은 많은데 호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여행단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해돌마루라는 이 곳에다가 바닷가에다가 펜션식으로 좀 한 100몇십 명 수용할 수 있는 걸 해놨더니 금년에는 학교에서 300개 학교가 왔어요. 300개 정도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왔고 또 예를 들어 잠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탄성을 잡아내니까 인솔교사들이 잠실재단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 고흥을 오겠다 앞으로 협약을 하자 이런 사안도 벌어지고 또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 발사센터라든가 또 우주
국립고흥 청소년 체험센터라든가 과학관이라든가 또 우주 천문과학관이라든가 발사전망대나 우주 관련 또 항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최첨단 과거로 가는 것은 가고 미래 미래 첨단의 산업도 있지만은 또 우리 고흥 그대로 옛날 태고 쪽부터 이런 풍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광에는 자신 있고 또 먹거리가 또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순신 장군 유적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를 해놔가지고 지금 학기제 또 방학을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하고 문화재청하고 또 협약을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이런 교육적으로도 다녀와야 할 곳이다 해가지고 우리 뭐 저리도 해전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발포 만호라든가 또 이 오동나무 사건 청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놔서 그쪽으로 오고 이제 또 이 광주 학생 수련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엄청난 지역에 앞으로 관광 자원과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특히 금년에 이제 고흥만에다가 썬밸리에서 콘도가 230실이 지금 신축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열리 여수하고 이제 교량이 이어지게 되면 거기가 저희들이 해양 리조트 특구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민간 사업자가 와가지고 지금 매입에 들어가서 호텔하고 골프장이 지금 들어서게 되고 또 나라도 우주된 데가 호텔에 지금 기초를 닦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숙박 시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고 2020년까지는 민자본 5,800억이 들어가지고 1,600실 정도의 콘도, 리조트, 호텔, 펜션이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은 관광을 하는데도 엄청난 중요한 남해안 시대를 여는 요충지가 될 수가 있다. 여수가 작년에 1,300만 이렇게 왔는데 연육 연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수 관광객들이 고흥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이제 다리 교량을 관계로 그런 것이 또 있고 또 순천은 정원박람을 타서 고흥을 또 머물렀다 가는 거. 또 이제 특히 거리가 되는 것이 작년에 우리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마리안 마가렛 수녀님의 선양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부에서 10억 교부세를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지원 받아가지고 마가렛 마리안 봉사학교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전국에 지금 자원봉사가 시군 구청에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넘습니다. 2만 명 보통 평균 2만. 이 사람들이 진짜 자원봉사를 하려면 고흥에서 마가렛 마리안 봉사학교를 거쳐가야만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국민 정서적인 거, 교육적인 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리안느 마가렛을 보면은 한시인들의 그 아픈 삶을 보면은 적은 상처는 큰 상처를 만나면은 바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안느 마가렛은 적은 영웅들 우리가 숭배를 해야 되는 공을 세운 그런 사람 숭배라는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리들을 하나를 묶어낸다면 충분히 우리가 2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기반을 다져나간다면 우리는 농업과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농업과 관광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서부터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부터 또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면은 그 어느 지역보다 낫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숙박 문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말이었죠. 한 5,800억 원 규모의 숙박시설 투자에도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와 함께 뭐 연계 상품 개발이랄지 뭐 홍보 활동이랄지 좀 머물 수 있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민선 4기부터 숙박 사업에 주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한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고흥의 그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숙박시설 이런 걸 다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체류형 휴양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고흥에 옛날
그 분청 사기, 분청 뭐랄까요, 박물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금년 7월에 개장을 할 계획인데요. 거기가 설화문화라든가 거기 와서 보면은 우리 청동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네. 전부 다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종래 선생님이 선친이 조종자현이라고 시인입니다. 또 조종래 사모님이 또 김초희 선생님이 시인 아닙니까? 가족을 하는 문학관을 또 거기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 건네는 서울대 이용동 미래학장 교수인데 이분이 또 조각으로는 또 세계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조각공원을 만들고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식으로 그걸 또 개발하고 공만의 썬밸리 리조트 콘도하고 지금 우리 또 팔령산 그 편백숲이 우리나라 최고 면적이 큰 데가 장성에는 충령산이 260헥타르인데 저희는 팔령산이 416헥타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워도 지금까지 그걸 개발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280억을 들여가지고 치유의 숲을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또 고흥만에는 금년 11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가 비행종합시험센터든가 이런 거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교육장, 또 일반인들은 죽을거리, 또 시니어들은 먹거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당이 너무 또 적고 또 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작은 영화관을 하나 지금 하나인데 하나를 더 짓습니다. 2개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양식을 예부 좋은 사람들을 그 손님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양식을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크게 지금 짓고 임대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한식만 지금 하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일식은 녹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관광이라든가 또 음식을 좋아하는 매니어들이 찾을 수 있는 특식도 개발하고 녹동에 지금 회센터가 있는데 아주 좀 그 보기에 미관상 안 좋거든요.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유럽풍의 그런 그 아주 멋있는 식당을 식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노출도 시키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앞서 이야기한 파령대교를 비롯해서요,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건설을 두고 참 많은 분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이 국가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이 교량건설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예, 이런 것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확정해놓고 엑스포 이전에 여수 엑스포 전부 다 완공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엑스포 이내 확정을 못 해놓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갖다가 이걸 중간에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뢰면이라든가 이건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 고흥이 힘을 합해서 이건 빨리 관철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고흥에는 지금 크게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해안 관광벨트, 썬벨트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조발대교에서 팔령대교는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양에서 조발도 하고 우리 둔병하고 이렇게 낭도하고 적금 이렇게 이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조발도라는 게 백야는 연결이 됐는데 화장대교에서부터 돌산 가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수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 다리만 해놔도 하나의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수하고 힘을 합해서 이거에 되면은 물류비 감소라든가 또 관광 인구 증가라든가 또 고흥과 여수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뭐 지구간 공조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뭐 다리만 낮은다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런 보장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뭐 관련한 콘텐츠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관련한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사안들이 다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행사에다 몇 년 전부터 영역을 줘가지고 계속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이 보이고 지금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탐방 노래니까 제주도 가면 둘레길 이런 거 금산만 해서도 42km, 자전거길 42km, 또 이 산을 끼고 바다를 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다 와서 보고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TV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 VR 그러니까 가상 뭡니까 그 현실 이런 여러 가지 걸 제작하고 해서 자유학기제라든가 또 이순신 유적 역사 탐방이라든가 분청사기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 자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흥의 관광 미래가 좀 올 한해 참 빛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년 고흥 4대 키워드 두 번째는요, 지역 발전입니다. 네, 고흥군의 대표 작목하면 유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커피나 석류 같은 특화 작물 육성에도 고흥군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고흥이 다른 지역보다 간척지도 많고 또 경지 면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자도 금년에 좀 값이 하락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유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지. 키, 참다래 이것도 전국에서 많이 생산되지. 석류도 전부 다 65% 넘지. 미역도 그러지. 하여튼 고흥에서 생산한 것은 전부 다 최고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민망해서 웃으신 거 아니죠? 그리고 이 유자 이런 석류 산업을 6차 산업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류 같은 경우는 봄에 꽃이 피면은 가을까지 꽃이 피거든요. 또 석류는 여성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석류 밭도 생산한 밭도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흥만에 가면은 전체가 다 밭이고 산이고 석류로 뒤덮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그것만 보고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해가지고 공모 사업에 작년에 또 돼가지고 유자도 수출액이 2만 불이 넘을 겁니다. 유자만 해서도. 그래서 수출 효자 종목으로 톡톡히 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전국의 기술센터는 최초로 아열대 작물을 좀 특화 작물을 우리가 재배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애플망고 같은 것은 수익도 좋고 네. 아주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산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커피도 우리가 전국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18.2헥타인데 금년에 앞으로 많이 또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완전히 기반 조성을 해서 좀 고흥에 관광객들에게 기호에 맞는 커피도 공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커피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농업이 산업 중에 최고의 산업으로 뜰 날이 얼마 나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여러 가지 일모작에 그쳤던 것을 2모작, 3모작 이렇게 하니까 소득도 높고 되더라.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한 대가는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다양한 농산물 언급해 주셨는데 뭐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고흥산 농수산물 품질은 좋은데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특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말씀 찔러 주셨는데요. 네. 사실 고흥이 물산은 풍부하고 생산량은 많은데 네. 고령하고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포전거래, 밭대기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가공 유통을 거치면 1,000원 받을 것을 200원, 300원 받고 인력이 없으니까 바로 포전거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역이라든가 이런
바다 수산물이 생산이 되면은 이것을 바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공 공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완도나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원초 이런 것은 우리 고흥이면서도 이 상품은 전부 다 다른 곳의 명칭으로 이렇게 유통이 돼 보니까 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브랜드화가 되기가.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라고 민선 4기 공약 사업이 첨정식품 가공 단지를 만들어낸다. 앞으로 이 생산이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 아무리 메이저급 기업들라도 이력제가 없으면은 앞으로 팔로 믿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처럼 풍부한 농산물, 물산을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면 이 자체만으로 브랜드가 될 것이다. 해서 청정식품 가공 단지를 만든다 했는데 단지를 만들어 놓고 준공하기 전에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거기 지금 분양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두 개월 제하고는 거의 대박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다가 그 2배 더 물량을 가지고 단지를 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뭐는 중부, 그러니까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이쪽에 중부 농산물 도매 물류센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내뿐 해 수출도 개인이 한 컨테이너를 보내는데 한 컨테이너 물량이 안 됐을 경우는 옆에 끝까지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은 제값을 받고 또 이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엄청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걸 해서 지금 고부가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이 굉장히 그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출을 우리 농민들이 가공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수출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은 인천세관이라든가 또 창조 기업 관련하고 정부 이 기관들을 위탁을 한다든가 초청을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보니까 농민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또 해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 컨트롤 해주니까 수출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고흥 농산물이 거의 대부분 제값을 받고 또 지금 공장이 있으니까 원료를 위해서는 계약 재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하다못해 단호박 이런 것도 전부 다 계약 재배, 시금치 이런 것도 전부 다 계약 재배. 그래서 우리 그 파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과 직결되고 또 이 가공하는 회사들도 다른 데서 원료를 가지고 오느니 우리 직접 공해 생산하는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좋고 농민들도 마음 놓고 생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옛날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2017 고흥 4대 키워드 세 번째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고흥의 미래 먹거리 하면 우주 항공 산업 분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나로 우주센터는 이미 여러 가지 시험 가동 준비는 돼 있지만 작년에 한국형 발사체 추진기관 시험 설비 또 국가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이런 시설들이 모두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관련 부품과 또 이렇게 제품 테스트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 반드시 거쳐야 할 그 말하자면은 시험 관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우리 30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고흥에 상주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이 기대가 저희들은 크고요. 우리 군은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인력 양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고흥하면 또 농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 4년 연속 억대 분홍 전국 최다 이런 성과까지 거두셨잖아요. 이 차별화된 고흥만의 농업 전략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해서 농업인들을 양성을 뭐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괄목할 만큼 농림수산 비전 5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그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어느 마을에 어민들인데 어촌인데
80명이 살고 있는데 어민이 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을 보니까 농업도 3억, 전체에서 마을 소득이 3억 이하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우리가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를 이왕에 지려면 농업 소득을 한 5천만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5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왕에 농사를 지면서 5천만 이상, 5천만 불 수출, 또 우리 고흥군 순농업 소득이 5천억 이상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많은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도 한 116%, 또 수출도 100%가 넘게 지금 해가지고 됐고, 순소득은 이미 목표를 초과했고, 그러면서 이제 틈새 작물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벼 재배하러 그냥 논을 놀릴 거 아니라 쌀 길이, 또 소득이 이무작으로 하니까 훨씬 소득이 있습니다. 기반 조성하는 데는 우리 군 지원이 좀 들어갑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을 신용이 없고 여건은 갖춰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또 희망을 찾고 순국하고 부채를 청산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고요. 또 이 선도 농가에 멘토링제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 끌어올리고 5천만 원 1억짜리가 1억 끌어올리고 1억짜리 2억이 멘토링을 끌어올리고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2017 고흥 4대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요. 하이 고흥, 해피 고흥입니다. 고흥군의 대표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어떤 뜻인지요? 벌써 10년 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제가 민선 사학에 출발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면서 고흥에 맞는 노풀구에 비상하는 하이고흥, 또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피고흥,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오다가 민선 5개는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했습니다. 그러니 꿈이 현실로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도시가스 우리 고흥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도시가스도 금년에 한 2,400여 세대 공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상수도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 사업 이것도 한 362억을 들여서 금년에 시작하고 또 2020년까지 8개 사업에 대해서 450억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금 기반 조성이라든가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지금 고흥 여수하고 연육 연두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흥의 접근성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흥 저맘 삼거리에서 8령 대교가 있는 이 마을까지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주차장, 공원, 군민들 고흥 관내 그냥 주차가 없고 주차장이 없고 공원도 부족해서 공원, 주차장 계속해서 만들고 나가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신청사도 주민들이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친화형 청사로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고흥의 내일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인데요. 아무래도 고흥은 교육 환경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도 참 저도 느꼈던 것이고요. 고흥이 여러 가긴 그래서 민선 4기부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우선 교육 발전 계획으로 금년까지 해서 200억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179억, 180억 정도 모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서울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 학생들이 서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기숙사를 만들어가 서울시하고 만들어 놓고 우리 별도로 남도 학습 외에 최대한의 경비도 절감하면서 또 우리가 학원식 강의도 시키고 있고 또 해외 선지직 견학도 보내고 있고 우리 고흥에서 초중 고등학교 영화들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여건 환경 개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국민들이 정말 해피해지기 위해서는 복지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한 조사 결과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께서 복지 서비스가 좀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고흥의 의료 서비스 어떤 식으로 좀 확충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의료 복지 이것은
크게 다른 데 지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얼마만큼 촘촘하게 챙기는 게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선 6기 제가 공약했던 것도 우리 그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이 보건기관을 노인성 질환 말하자면은 그 사전 진단으로 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진료하고 상황 살피고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쉬운 것은 대형 병원이 없긴 없습니다만 이것도 고흥 우리 종합병원하고 성골을 병원하고 바로 연계해서 이런 것도 시간이 한 50분, 40분 차이입니다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체제도 이미 갖춰져 있고요. 또 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골 병원에서 응급실 전문 간호사를 우리 병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 응급 환자도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면적이 515개 마을이고 넓다 보니까 또 섬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흥군의 한 해 계획을 쭉 살펴봤는데요. 김종수 기자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임사이구란 또 사자성어를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정책 추진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맞춰 또 주민들의 의견도 끝까지 좀 청취해 주시고 이 소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올해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민선 6기 3년 차이지만은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4기로 추진했던 공약 사업 또 사업들이 반드시 금년에는 어떤 일이든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또 행복하고 고마워도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이 꿈이 현실이 되고 또 금년을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그야말로 최고조로 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또 반대를 아닌 반대 또 발목 잡기 한 반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우리가 정당한 길로 가면은 그런 반대급부가 있을 때 성취를 하면 기쁨이 2배, 3배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진짜 금년만큼은 어떤 일들을 우리 국민들과 협심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마무리 좀 해줍시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들도 믿고 또 공직자들도 믿습니다. 공직자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한마디 전해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3대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게 3선을 했기 때문에 3대하고 비슷한데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힘들었습니다만 올해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풍년 농사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다리를 하나 없고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처럼 매년 그럽니다만 나눔의 그런 문화, 배려의 문화, 김치만 해도 금년에 1억 2천여만 원치가 담궈져 가지고 3천 가구에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생활용품 4억 원의 돈이 또 쌀이 농사 지은 사람들이 1,000만 원 이상의 쌀을 기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진짜 너무 가슴 벅차고 목이 메이고 또 이것이 저의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나눔과 문화 이런 그 배려의 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1년을 맞이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고흥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과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닭의해라고 합니다. 그것도 황금닭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뜻하는 일 다 이루시고 날마다 웃는 날 좋은 날을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 MBC 신년특별기획 2017 희망과 약속. 내일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과 함께 전남 교육의 1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